특허청 차장 이준석입니다. 좀 아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52년 만에 변리사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애플 사례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특허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특히 기업의 아니면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연구 성과물을 강한 특허로 만들고 특허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변리사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변리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변리업계로 유입하기 위해서 변리사법의 또 전면 개정을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삼성, 애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특허 전쟁 등 글로벌 특허 분쟁이 심화되는 대내외 환경에 따라서 국제 특허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 가치에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 창출 활용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해서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기업의 우수한 R&D 결과를 명세서로 정리해서 강한 특허로 만들고 이에 따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명세서 작성 능력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인재를 변리업계로 유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허청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변리사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변리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초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초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말에 법 개정의 큰 틀과 주요 개정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공청회, 그다음에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근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근본 개정안에는 변리사 자격 요건 강화,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 권리 의무 강화 등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변리사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 연수를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만 하면은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그 연수는 지금 등록 요건에 불과했는데요. 변리사의 실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기업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지재권 실무 연수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변리사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세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권리 분석 능력 등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무 연수가 변리사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 분쟁 사례 등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역량평가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연수를 종료하도록 하고 그 연수교육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 심사관으로 특채하는 등 실무 연수를 내실 있고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일본도 2007년부터 변리사법 개정을 통해서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고 실무 연수를 이수해야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변리사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 지재권 교육 이수자를 우대할 예정입니다. 이공계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의 인재들이 2009년부터 로스쿨 입학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시작하면서 로스쿨을 통한 지재권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의 지재권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지재권 전문가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로스쿨에서의 지재권 교육을 전제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 지재권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변호사 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해서 합격한 경우에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연수 이수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예정. 네 번째로 변리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합니다. 특허권 등 국민의 지재권을 재산권을 대리하는 변리사의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비밀 유지 의무, 겸직 제한 등 변리사가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을 대폭 강화합니다. 변리사 징계 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자의 결격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인으로서 변리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변리사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도 연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변리사가 사회적 공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관한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면 개정에 따라서 그 변리사 자격이라든지 시험 제도가 크게 변경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과 조치를 둘 예정입니다.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 등의 기대 이익 및 변리사 시험 수험생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현재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들은 변리사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현행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이 격화되는 시대 환경에 이번 변리사법 전면 개정에 따른 변리사 및 변호사의 분쟁 대응 역량 강화는 지재권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결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허청은 앞으로 현재 입법 예고 중인데요.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국회에 내년 아마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그 브리핑해드린 내용이 크게 지금 바뀌는 게 네 가지인데요. 한번 다시 저희가 핵심적인 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변리사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이제 그 자격증이 부여됐는데요. 앞으로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 연수를 거쳐야만 변리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두 번째는 변리사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이수한 로스쿨 졸업생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죠.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연수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공계 전공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자연과학계론을 면제하고 10년 이상 기업에서 실무를 전담한 사람은 산업자산권법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변리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변리사의 권리 의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변리사법 전문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리핑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일단 특별 전형을 부족한 거예요. 특별 전형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고요. 그 실무 연수를 아주 엄격하게 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무기에 따라 나중에 합격한 뒤에 또 너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건지 부분에서 먼저 그 특별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특별 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실무 능력, 그 변리사의 어떤 실무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어떤 그 로스쿨을 졸업할 경우에는 법적인 어떤 소양은 어느 정도 있을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역량에 대해서 저희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변리사 시험 합격생에 대해서 실무 연수를 하도록 하는 거는 저희가 그 실무 연수는 저희가 떨어뜨리기 위한 연수는 아니고요.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받으면은 연수를 수료해서 변리사 자격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그 변리사 자격이 먼저 부여가 되면은
그 연수 과정 자체가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연수원 같은 경우도 변호사 시험 되고 사법시험 되고 나서 연수원을 뭐 수료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실무연수가 떨어뜨리기 위한 건 아니고 그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은 대부분 어떤 그 연수를 이수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일본은 2007년부터 변호사법을 개정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무연수를 거쳐야만이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법 개정에도 그런 부분 그렇게까지 진전되는 내용은 아니라네요. 지금 우리 법은 지금은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면은 자격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연수를 받아야지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은 이미 이제 시험만 합격하면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그 시험이 합격하고 연수를 이수해야지만 자격증을 주는 그런 식으로 좀 바꾼다는 예정입니다. 일본처럼 그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연수를 거쳐야만. 예, 연수를 거쳐야만. 예. 이번 뭐 변리사법 개정도 이 변호사의 그 변리시장 진출은 뭐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변리사들의 그 소송 대리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건지. 공동대리 문제요? 그 부분은 지금 그 정부 내에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지재위에서 그 부분이 산업계 뭐 법조계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이 그가 시험이 되고 그 연수 과정을 6개월 정도 거치고 나면은 국제 분쟁이라든지 어떤 특허 분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상당 부분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쳐야지 그냥 일단 6개월만 마치면 받는다 이래 되면 휴일은 그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뭐 당연히 시험은 볼 예정이고요. 근데 그 시험이 뭐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연수 과정을 충실히 이수를 했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유연하게 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사법연수원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거기는 뭐 사법연수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특허청에서도 제가 아까 브리핑해드린 바와 같이 그 우수한 변리사 시험 합격생 같은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특허청에서 저희가 특채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뭐 조치가 병행이 된다면은 아마 연수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그런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예.